안녕하십니까. 하남에 미친 남자 하미남입니다. 오른쪽 하미남의 금강현 하남시의회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원정 위원장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오늘 또 솔직한 인터뷰로 시민들께 좋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미남 뉴스 인터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인터뷰를 하셨던 금강현 의장님께서 엄청나게 칭찬을 하시면서 추천을 해주신 분입니다. 본인 소개는 본인이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이렇게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마침 또 우리 또 의장님께서 저를 추천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잘했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안 하는데 또 그렇게 추천까지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일단 말씀드려요. 저는 하남에서 제가 지금 태어나고 자라고 하남에서 여지껏 지금 제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하남의 정서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하남시의원이시잖아요. 네. 예, 하남시의원이 뭐라는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저희가 시의원의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예산, 시정을 견제하고 예산을 감시하고 또 그 예산이 어떻게 잘 쓰였나가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갖고 시의원들이 무슨 다른 일, 민원 해결도 좋고 또 각자의 자기가 또 맡은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뭐 도시건설은 도시건설, 자치면 자치 역할이 있지만은 어쨌든 시의원들의 가장 공통된 목표는 저희가 하남 시민들을 위해서 하남시에 어떻게 발전을 할까를 위해서 저희는 노력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혈세가 들어가는 모든 사업이 꽤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낭비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나. 그 역할을 저는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입법기름 또 조례 개정하시고 그 주업인데요. 최근에 임시회가 있었죠. 네. 예. 임시회 때 주안점을 두셨거나 뭐 조례 개정을 했다거나 그런 건이 있으면 최근 건이니까 좀 말씀해 주시면. 출연금 전출기 및 위탁 사업비에 대한 정산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요즘 방송에 나오면 보조금이라든지 출연금이라든지 명목에 맞지 않고 쓰이는 것이 꽤 많다고 지금 저희가 그리고 예산 낭비 그리고 심지어는 눈먼 돈이라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주 목표가 시민의 예산을 어떻게 아껴서 쓸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 예산이 적소적소에 쓰였냐를 좀 감독하는 게 제 가장 큰 시의원이 하고자 하는 목표였습니다. 근데 요번에 저희가 출연금이라든지 전출금, 위탁사업비가 제가 투명하지가 않다고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이 알아야 가장 좀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 조례는 시의회에 보고하라. 네. 왜냐면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시의원들이 다시 한 번 더 쳐다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낭비되는 사업 또 제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지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 사업비 요거에 대한 조례를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집행부라 그러죠. 네. 시에서 나름 보조금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그냥 거저먹기 같기 하고 좀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걸 시의회를 통해서 한번 걸러서 투명하게 만들고 가겠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예산을 지금 결산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누가 어떻게 잘못했다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어쨌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주변의 민원인을 통해서 보면 그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명확하고 투명성 있고 또 건전하게 좀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한 번 더 거르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를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저희 시의원은 견제거든요. 견제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5분 스피치가 아주 감동적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얘기 잠깐 해주시죠. 고 이상훈 팀장님께서 운명을 달리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좀 찡하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를 두 분씩이나 두고서 또 스스로 운명을 달리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두 번에 걸쳐서 그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하신 부분은 아마 제 보도자료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저희가 경찰 조사에서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근데 무혐의가 나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당사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도덕적이거나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현재도 저희의 공공기관에서 어떤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답니다. 근데 이거는 시에서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분 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지났죠. 그래도 거의 2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하남시 행정복지센터의 팀장님께서 옥상에서 떨어져서 유명을 달리하신 일인데 최근에 순직 처리가 되셨죠. 네네, 순직처리. 거의 2년 만에 순직 처리가 됐고 그 나머지 뭐 법률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어떤 그런 관련자들이 좀 반성하는 모습이나 또는 뭐그 고인에 대한 예우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감동을 또 많이 받았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요거를 좀 말씀드리다시피면은 법률적인 문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나 시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재판관이 아니지만 그분들을 그 어느 단체나 어느 소속에 그분들이 지금 같이 활동할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기능은 충분히 저희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임명해 주시는 분이 시장님이 임명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진상규명회에서도 밝혔듯이 분명히 지금은 거론할 수 없으나 분명히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좀 의견입니다. 네, 충분히 최은종 의원님의 그 진심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의원이 되신 지 좀 이제 분기 반 정도 지나셨잖아요. 남은 게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여태까지 해왔던 일 중에 가장 그래도 내가 시의원으로서 이거는 내가 좀 잘했다, 이거는 내가 좀 보람이 있었다 라고 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 중에 하나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저는 예산을 저희가 아껴야 된다, 투명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우리 하남에서 굵직굵직한 예산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그 잘못된 부분, 어떤 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삭감시킨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또 찬성하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괜히 또 너무 노출시키지 않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것들이 뭐 규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걸로 대단한 걸 또 해내시고 절차를 잘 지키기 위한 것들도 하셨던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뭐 출마를 해서 당선되고 이런 건 좀 하고 싶었는데 앞으로 의정생활은 좀 아쉬웠다, 이거는 조금 좀 아쉬웠다,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장 여기서 지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하고 싶었던 부분, 아까도 이제 저는 자꾸 예산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으로서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좀 더 혈세가 낭비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시의원들의 10분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인데 서로가 또 각자 생각이 틀리다 보니까 의견이 맞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그 의원님들을 설득시키지 못했고 또 제가 그걸 이해시키지 못한 부분, 그럼으로써 예산이 낭비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당히 제가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셔야 될 부분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준비된 질문에 지금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되게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 여쭤볼게요. 답변하시기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 시의원 먹고 살만 합니까? 시의원요? 예. 직업적으로. 일을 하면 뭐 급여도 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단순하게 물어보시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먹고 살기에는 넉넉한 직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의원들이다 보면 여기저기서도 이제 허다못해 작은 돈이라지만 또 다달이 들어가는 것도 많을 것이고 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또 단체 들어가서 또 회비 내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움직임이 폭이 저희가 어디를 가면 대접받으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또 저희도 그분들한테 식사라도 같이 하면 나가야지. 또 어쨌든 발이 넓어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부조금이라는 것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좋은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 지금은 그래도 뭐 있지만 만약에 다음번 선거에서 떨어지면 백수 되는 거 아닙니까? 연금 없죠. 저희가 그 직장을 그만두면 그 실업급여 자체도 없고 그날로 그냥 딱 끝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또 찾아 나가야 되는데 보통 시의원들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일, 먼저 말씀하신 분들을 보니까 새로운 직업 찾기가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시의원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써주질 않나 봐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거는 좀 사회에서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게 임기제?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임기제는 하다못해 실업급여라도 있는데 이거는 실업급여도 없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따지면 안정된 직업이 아니네요. 직업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시의원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네요. 시의원은 사실은 제가 봐서는
자기의 만족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만들어가는 과정, 그도 결과치가 또 제 계획대로 나오면 거기에 대한 만족으로서 저희가 삼아야지 시의원을 직업으로 삼겠다.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계획이 뒤로 가고 오히려 나는 시의원을 다음에 또 해야 돼, 꼭 해야 돼. 이게 앞서버리면 모든 계획이 틀어져요. 네, 틀어지고 작은 어떤 저희가 예산을 아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산을 아껴야 되는데 어떤 단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변질돼 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음에 또 누가 시의원들이 도전하신다면 분명한 자기 철학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 또한 처음에는 강했죠. 그러나 저도 사실은 사서히 무너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의정생활 남아 있으신데 지금 좀 관심사, 내가 요거는 좀 지켜보고 있고 요거는 좀 신경 쓰고 있다, 이런 쪽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지금? 제가 제일 먼저 시의원을 되고자 했던 마음먹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심사를 어쨌든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좀 개선시켜 가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제가 처음 시의원에 도전할 때가 제가 그 제목이 억울함이 없는 하남을 만들겠습니다. 그게 남들이 보면 엄청 거창한 줄 알고서 도대체 이게 뭐냐고 저한테 질문을.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로 답드렸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제일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행정력이 평등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는 그 정도는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제가 세밀하게 항상 보면서 또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갖고 오셨을 때 그러면 저는 항상 민원인들이 민원을 갖고 오시면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집행부에 알아봐서 이런 일이 있었냐. 그럼 없었으면 이분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있었으면 왜 안 됐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무슨 미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캠프 콜보를 어떻게 하지냐 이런 거는 차후 문제 같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고 그게 그 시의원분들의 역할이 아닐까.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른 분들 할 분 맞는데 그럼요. 시의원분들은 어쨌든 선출직으로서 그 시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작은 일들을 해결해주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겹치는 질문일 수도 있고 한데 뭐 향후 계획, 뭐 거창한 얘기는 하지만 앞으로 요렇게 좀 해나가 보겠다, 이런 말씀 할 수 있는 기회 한번. 저는 이제 뭐 엇비슷한 질문을 주셨으니까 또 엇비슷한 대답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지까지 쭉 드렸던 말씀, 저는 시민의 예산을 가장 철저히 감시를 하는 시의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아주 좋습니다. 또 민원인의 소수의 민원인. 소수의 민원이라는 게 결론은 어떤 단체의 압력을 받아서 하는 그런 민원 말고 개개인이 억울함이 있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쪽에 관심을 더 깊게 가지고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억울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고 알아볼 데가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가장 낮은 자세에서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듣고 그분들을 가장 크고 가장 저희가 귀중히 여기고 이런 데 시정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억울함이 없는 하나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쪽으로. 근데 그 약자도 진짜 약자여야 돼요. 약자인 척하고 같은 분들은 아니고 요것도 좀 현명하게 구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통상 얘기하는 토박이이신 거잖아요. 하남에서 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집안도 하남에서 몇백 년을 사는 집안이시고 같은 그런데 거기 살면서 하남에 뭐를 하나 추천하고 싶다. 저희가 한번 그 하민남 뉴스에서 찾아뵙고 뭐 필요하다면 인터뷰도 하고 홍보도 해드리도록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뭐 가고 싶거나 이런 추천이 아니고 저는 그냥 요거는 좀 넓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작게 말씀을 드렸으나 이거는 좀 한번 넓게 말씀을 질문 잘 드렸네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번에 교산지구가 새로 지정이 돼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향토 유족이 꽤 많습니다. 꽤 많고 지금 저기 지금 보시면은 하남 금성문 대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게 이제 하남 금성문 대관이라고 해갖고 저희의 향토 유적을 담은 겁니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기록이 됐냐면 한 20년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희가 농촌사회라 많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벌써 주변에다 저기 펜스를 치고 담장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움직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록이 저는
꼭 20년 전이니 지금 이 시점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추천해 드리고 싶으냐면 이거를 한 번씩 보시고 이게 어디 있나,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관리가 잘 돼 있나, 이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시간 나시면. 여기 의외로요,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지만 이런 건물들에 이런 데가 있나라고 가보시면 깜짝 놀랄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어디 한 군데를 딱 찍지 않겠습니다. 한번 요거를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한 번에서 싹 보시고 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찍어서 보시고 한번 어디를 갔으면 좋겠나를 판단을 하시죠. 왜 관심사가 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묘지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건물 터지를 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찍어서 이렇게 저는 한 번은 이걸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씩 모든 분들이 보셨으면 좋고, 그리고 저는 요 기록을 지금 새로 더 기록이 안 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더 남기기 위해서 요거를 지금 제가 강력하게 요즘 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하미남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미친 남자인데, 이 부분에 제가 관심사여서 말씀을 안 하셔도 1호부터 시작해서 1호가 이성산성이었는데 지금은 해제된 상태고 여러 가지 묘역이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는데 말씀 너무 잘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을 그 금강현 의장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이거 계속하면은 힘들 것 같고, 네네. 어쨌든 도시개발 위원장님으로서 예. 봤을 때 시의원분들 중에 한 분만 이렇게 이분 다음에 가서 한번 인터뷰했으면 좋겠다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뭐 거기까지는 제가 추천 받고 가서 인터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하남시 의회를 초기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자체행정위원, 도시건설, 요렇게 지금 구분돼 이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의장님께서 이렇게 도시건설을 추천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 자체행정위원장님 이미도 의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아무래도 자체행정 쪽에는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셔요. 또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이미호 위원장님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냥 이런 추천받을 때 느낌은 이게 하남시 의회는 그래도 정당색이 참 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당적이 있으신데 금강현 의장님께서는 또 당적이 다른 최원장님을 추천하고, 물론 이제 위원장님이긴 하지만 그 당적을 떠나서 오로지 하남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의지 같은 게 보여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하남시 의원들 꽤 친해요. 그렇죠. 보기보다.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같은 인터뷰 잘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남시 의원으로서 또는 하남 시민으로서, 인간 최원정으로서 시민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나는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100%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 억울함이 없고 누구나가 똑같은 행정력, 공권력이죠. 공권력이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행정력도 하나에 그렇게 들어가요. 공권이라고 봐야죠. 예, 공무원들이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가장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표를 먹고 사는 사람에도 시민들에게 또 당부의 말씀도 제가 드릴게요. 여기 와보니 민원이라는 걸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가능하면 공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원, 그리고 주변 사람의 같이 도움이 되는 이런 민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 보면은 그 개인적인 민원들, 물론 개인도 말씀드렸잖아요. 억울한 민원을 놓아야죠. 그러나 양보를 분명히 본인이 하시면 될 부분도 있거든. 양보들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옆에서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공사하면 시끄러워요. 최대한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또 참아주시는 미덕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저희가 하겠지만, 또 우리 시민분들도 너무나 그 민원이라는 것을 좀 한 번 더 참아보시고 조금은 좀 기다려 주시는 그런 마음도, 너그러운 마음도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한 말씀이고,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시의원들의 기능을 여러 가지를 본다고 하면 그 중에 조례를 개정하는 입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도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는 업무 보고를 받는다든지.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사회적인 약자 또는 억울함이 없게 집행부를 견제하시고, 그다음에 예산도 알차게 쓸 수 있는 그 견제 기능을 해주시는 최원정 의원님이 참 든든하다. 오늘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 미비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어떤 언어의 구사 능력을 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말에 대한 행동을 얼마큼 책임질 수 있나, 그리고 책임지는 의원인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